현대차후 부자들만 몰래 파먹는 비밀 배당금 재투자 10년 뒤 결과. 선생님들, 오늘 제 이야기는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듣는 내내 뼈를 때리는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20년 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하니까요. 우리는 보통 늦은 밤 파김치가 되도록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굳은 다짐을 하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게 하겠다. 내 아이만큼은 돈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고는 월급날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꼬깃꼬깃 모은 돈 2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아이 이름으로 번듯한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해합니다. 그 통장을 장롱 깊숙한 곳이나 금고 안에 소중하게 넣어두면서 스스로를 참 좋은 부모라고 위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잔혹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부모로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기 싫었던 금융에 대한 게으름을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핑계로 예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피 같은 2천만 원을 10년 동안 은행이라는 철창 안에 가만히 모셔두면 도대체 얼마가 되어 돌아올까요? 이자가 분명히 조금씩은 붙을 겁니다. 하지만 15.4%라는 무자비한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늘어난 돈은 고작 580만 원 남짓입니다. 물가가 매년 널뛰게 하며 오르는 속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먹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다르고 내일 살 사과 한 알 가격이 다른 세상입니다. 사실상 그 돈의 구매력은 10년 뒤에 오히려 반토막이 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아이가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과 싸워야 할 유일한 생존 무기를 부모가 직접 녹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통장 숫자에 만족하며 잠든 사이 진짜 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절대 은행에 돈을 묻어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의 큰손들,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진짜 자산가들은 아무도 모르게 낡고 지루해 보이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려 40%나 박앤세일 중인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이라고 하면 늘에 불안해하고 원금을 날릴까봐 벌벌 떱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확실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녀들의 계좌에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채워넣고 있는 이 주식은 화려한 기술 기업이나 유행을 타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부자들은 이 평범한 자동차 회사의 특정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더 이상 단순히 4바퀴 달린 자동차를 만드는 쇳덩어리 공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머지않은 미래의 인간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그 모든 인건비를 회사의 이익으로 빨아들일 무시무시한 괴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무자비한 자본의 재편입 과정에서 승리자가 되는 법을 본능적으로 냄새 맡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고작 몇만 원 이자가 찍힌 적금 통장만 바라보며 안심하는 그 순간, 부자들은 아이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도구를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아이의 적금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는 이 통장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되고 결혼 자금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열고 매달 시장에서 소외받고 가격이 짓눌린 우량 기업의 조각들을 사 모읍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자본가들의 대열에 아이의 이름을 슬쩍 올려놓는 겁니다. 10년 뒤, 첫 번째 아버지의 아이는 그저 종이조각처럼 얇아진 통장을 들고 다시 톱니바퀴 같은 노동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버지의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순간에도 아이의 자산은 쉬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며 돈을 불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끔찍한 결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버지들이 지금 조용히 타깃으로 삼은 그 회사는 대체 어디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본주의의 가장 차갑고도 매력적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를 그저 엔진에 기름칠하고 나사나 조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로만 취급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를 보십시오. 오로지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하나 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무려 50배, 60배나 넘게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가격표를 보고도 거품이 아니라 혁신이라 부르며 기꺼이 자신의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 회사는 그 똑똑하다는 인공지능 두뇌를 거대한 강철로 된 실물 기계에 직접 집어넣어 세상을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무인 택시는 이미 미국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스스로 달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스스로 학습하며 완벽한 자율주행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젖히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상도 못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조지아의 새로 지은 거대한 공장에는 사람의 땀 냄새나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사람 대신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어 자동차를 뚝딱뚝딱 조립하게 되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은 아무리 야근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당하다며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고 월급을 올려달라며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파업을 하지도 않으며 산재를 당해 병원에 누울 일도 없습니다. 그저 전력만 공급해주면 24시간 내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만 하는 완벽하고 충성스러운 노예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것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하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던 막대한 인건비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회사의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미 낡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을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는 첨단 테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대중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회사가 그저 바퀴 달린 고철 덩어리나 판다며 주가 수익 비율을 고작 6배도 안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대한 착각이자 시장의 무지몽매함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가 바로 진짜 부자들이 짙은 피 냄새를 맡고 조용히 지갑을 여는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기업의 미래가 밝다는 추상적인 희망만으로 피 같은 돈을 자녀 계좌에 묻어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손에 떨어지는 확실하고 두툼한 현금이 없다면 10년이라는 그 끔찍하게 긴 세월을 굳건하게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 회사가 최근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주주 환원 정책을 들어보시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번 순이익의 무려 35%를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대놓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35%가 도대체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아주 쉽고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크고 아주 맛있는 피자 한 판이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피자는 총 10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분은 그중 한 조각의 주인이 되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장사를 너무 잘해서 금고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그 남는 돈으로 탁자 위를 돌아다니던
다른 사람의 피자 2조각을 아주 비싼 값에 사들여 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2조각을 펄펄 끓는 화덕에 던져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자사주 소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탁자 위에 남아있는 전체 피자 조각의 수는 10조각에서 8조각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존재하던 피자 전체의 원판 크기와 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각 수가 줄어든 만큼 여러분이 가만히 들고 있던 그 한 조각의 크기와 가치가 저절로 뚱뚱하고 거대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피자 조각을 쥐고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던 것뿐입니다. 아무런 노동도, 스트레스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내 재산이 증식하는 가장 우아한 자본주의의 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분기마다 꼬박꼬박 1년에 4번이나 당신의 계좌로 묵직한 현금 배당금까지 찔러 넣어줍니다. 은행 적금 이자가 기껏해야 3% 남짓인 팍팍한 시대에 배당금만으로 5%가 넘는 현금을 손에 쥐어줍니다.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두툼한 방석 위에 현금 흐름이라는 따뜻한 난로까지 켜주는 셈입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며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이 무서운 기계의 이름은 바로 현대차 EUB입니다. 현대차 EUB, 정확한 명칭으로는 현대차 제2호선주 B를 말합니다. 의결권, 즉 주주총회에 가서 잘난 척하며 투표할 권리를 쿨하게 포기하는 대신 보통 주보다 무려 40%나 싼 가격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는 보통 주를 가진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기로 약속받는 아주 영악한 권리 증서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평일에 연차를 내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회장님에게 호통을 칠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투표권 프리미엄에 비싼 돈을 지불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직 현금 흐름과 실질적인 수익률에 미친 진짜 부자들만이 이 우선주의 비밀을 깨닫고 몰래 단물을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본능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주식이라면 굳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 같은 자식 계좌로 사라는 거지? 그냥 내 통장으로 왕창 사서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내가 떵떵거리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들, 자본주의의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꽃은 바로 복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리라는 거대한 마법진을 완벽하게 발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재물은 다름 아닌 긴 시간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어른들의 계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르는 전세금,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끔찍한 대출이자, 갑자기 가족이 아플 때 당장 빼서 써야 하는 병원비라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당장 그 황금 거위의 배를 갈라버려야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10년을 온전히 버티며 복리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애초에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의 텅 빈 시간, 아직 세상의 풍파에 찌들지 않은 그 순백의 20년만이 이 무서운 기계를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완벽하게 폭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가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깐깐한 법망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이 거대한 부의 기계를 자녀에게 통째로 물려주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결단의 타이밍이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이어야만 할까요? 당신이 오늘 밤 당장 그 가짜 안전장치인 적금 통장을 가차없이 찢어버려야 할 진짜 이유가 이제 곧 적나라하게 공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엄청난 복리의 마법을 어른의 계좌에서 혼자 굴리려고 욕심을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어마어마한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은 자비 없이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에는 우리가 반드시 뽑아 먹어야 할 아주 합법적이고 은혜로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한 번씩,
딱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종잣돈을 세금 영원으로 쥐어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녀의 비대면 증권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한 뒤 현대차 EOB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명 중 99명이 실수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주식만 사주고 뿌듯해하며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을 이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신고서에 증여 가액 2천만 원을 적어 넣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이 0원이 찍힌 신고서 한 장이 바로 10년 뒤 아이의 계좌가 10억 원으로 불어났을 때 국세청의 무자비한 세금 칼날을 완벽하게 튕겨내는 강철 방패가 됩니다. 증여 신고라는 방패를 든든하게 세웠다면 이제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 정확한 사냥의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도 바가지 쓰고 비싸게 사면 호구가 되는 법이니까요. 우선주 투자에는 괴리율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 지표가 존재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무줄 같은 비율입니다. 이 괴리율이 40% 이상으로 쫙 벌어졌을 때가 바로 피도 눈물도 없이 주식을 긁어모아야 할 완벽한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현재 2026년 4월 기준으로 이 괴리율은 대략 37%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싼 구간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분할해서 사 모으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주식이 황금 거위라고 해도 절대 2천만 원을 한 번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계좌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어술은 바로 5대 3대 2의 황금 비율입니다. 절반인 1,000만 원은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는 공격수, 현대차 EOB에 넣으십시오. 30%인 600만 원은 개별 기업의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비수, 미국의 S&P 500 ETF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 400만 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쥐고 관망하셔야 합니다. 이 현금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식시장의 대폭락장에서 길거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헐갑의 우량 주식들을 쓸어 담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이자 구원투수가 될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춰 보십시오. 저는 방금 여러분의 아이를 가난해서 구출해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룰도 알려드렸고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까지 전부 떠먹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핑계를 대며 은행으로 달려가 그 멍청한 적금 통장에 돈을 밀어 넣으실 건가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끔찍한 가난의 굴레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십시오. 미래를 위해 적금 파기. 이 6글자를 타자로 치며 스스로에게 피 끓는 맹세를 하십시오. 만약 이 댓글 하나 남길 용기조차 없다면 당신은 아직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남을 진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계좌를 만들어주고 나서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끔찍하고 아둔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일찍부터 돈맛을 알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20살이 될 때까지 계좌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를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아이를 맨몸으로 내던지는 무책임한 방조입니다. 20살이 된 아이에게 아무런 교육 없이 갑자기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돈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아이는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며 흥청망청 써버릴 겁니다. 부모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보글이의 거대한 탑이 고작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 부자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투자의 세계를 잔인하리만치 현실적으로 가르칩니다. 생일 선물로 금방 망가질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 빨갛고 파란 숫자들이 번쩍이는 주식시장의 전광판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내가 어젯밤 새근새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좋아하는 이 신발을 만든 회사는 열심히 일해서 내 통장으로 3,000원의 이자를 보내주었단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진짜 법칙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를 일찍 깨우친 아이들에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좋은 회사의 주식을 반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할인 행사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없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무기, 바로 20년이라는 무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자비할 정도로 긴 시간 앞에서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은 그저 가벼운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밤 여러분이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할 것은 단순히 낡은 종이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찢어버려야 할 것은 내 아이가 커서도 남의 밑에서 평생 월급의 노예로 굽신거리며 살아야만 하는 그 비참한 노예 계약서입니다. 수학학원, 영어 학원에 매달 수십만 원을 쏟아부으며 남들과 똑같은 생각 없는 기계 부속품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당장 내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이를 평생 노동의 수레바퀴 속에서 허덕이며 평범하게 늙어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대한 기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20년 뒤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똑같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잔혹한 미래를 두 눈 뜨고 지켜볼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